안녕하세요. 하숙정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단체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생성하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통해서 리스트 일부를 참조하는 방법, 그리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서드를 소개한 후 리스트를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리스트와 비슷한 튜플을 생성하고 이 리스트와 튜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소개한 후 반복문으로 튜플을 처리하는 방법 또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복문 whi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복문 while은 내가 반복 횟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 이럴 때 아주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for는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 예를 들면 for I in range 100이라고 적었다면 딱 봐도 100번이라고 반복 횟수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죠. 이럴 때는 for가 아주 직관적이고 좋은 반복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while은 반복 횟수를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조건식이 참이면 반복, 그리고는 무조건 어디로 가나요? 첫 행으로 돌아오죠. 또 조건이 참이면 반복, 조건이 참인 동안은 계속 반복을 하고 언젠가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아주 좋은 반복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 while문은 역시 무한 루프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while 뒤에 조건이 아예 참이에요. 우리 왼쪽에선 조건이 참일 때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true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무조건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실행하고 다음으로 돌아가서 또 참이니까 돌고 계속해서 도는 것. 자, 이렇게만 돈다면 언제까지 끝없이 돈다라고 해서 무한 루프라고 하죠. 실제로 이런 무한 루프가 되면은 필요 없는 코드가 될 거고 언젠가는 이 while문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while문을 벗어나기 위해서 if 조건을 사용해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만해. 자동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콱 밟으면 끽 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 루프는 내가 이 while 뒤의 조건을 명확하지 않을 때, 조금 복잡할 때 또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그만둬야 될 때 여기를 무조건 일단 반복해. 그리고는 내가 필요한 조건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반복문이겠습니다. 그럼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원 1000명의 이름, 100명의 설문조사 데이터, 도서 1000권에 관한 정보, 이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해야 된다. 어디에 저장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변수들은 값을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회원 1000명의 이름을 저장하려면 1000개의 변수가 필요하나? 너무 힘들겠다, 그죠? 자, 또 데이터가 많은데 각각의 데이터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 학생 1000명의 점수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는 건 한 명 한 명마다 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방법대로 1000번을 반복해야 될 뿐이지. 이렇게 이제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처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리스트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코딩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는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에요. 군집 자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반복문을 이용하면
동일 처리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리스트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를 순서대로 쭉 모아놨어요. 대표자 이름 100개, 전화번호 100개. 순서대로 모아둔다가 중요한 사실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하다 보니까 0, 1, 2 순서대로 0, 1, 2 순서대로 인덱스를 붙여서 이 리스트를 구성하는 값 중에 특정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썬에서 어떻게 리스트를 만드는지 볼까요?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만들 때는 사각 괄호를 이용하고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저장할 값을 차례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에 book이라는 변수에 방금 소개한 대로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그죠? 할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과 같이 4개의 문자열로 구성된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 리스트가 바로 book 변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많은 자료를 출력하고 싶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 설명이 먼저 나왔네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print book. 우리가 변수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었잖아요.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 이름만 적어주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나 리스트야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인덱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좀 전에 뭘 보여줬었냐면 리스트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모여있기 때문에 0, 1, 2 순서대로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인덱스를 붙이는 원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0, 1, 2, 3으로 붙고요. 반대로 오른쪽 끝에서도 붙일 수 있는데 오른쪽 끝에서 온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붙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면 사용하면 되겠고요. 몰라도 좋고요. 리스트를 사용하려면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사용한다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다? 이 인덱스가 얼마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 조금 특별하죠. 우리 C 언어도 그런데 우리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컴퓨터 파이썬에서는 0번째부터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파이썬하고 자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원소 값을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0, 두 번째 값은 인덱스 1 했더니 파이썬, 자바 출력이 됐습니다. 자, 주의할 것 뭐라고 했습니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최대 인덱스가 뭐다? 원소 수보다 1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book4라고 적게 되면 book 0, 1, 2, 3, 4 없잖아요. 그러면 파이썬이 막 뭐라고 해요? 오류, 인덱스 에러 났다. 리스트의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는 참고로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자료용도 저장할 수 있어요. 정수도, 문자열도, 실수값도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데 사용한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 알아봅시다. 일단 여기 첫 번째 문장 위크엔드 다음에 사각 괄호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으로 위크엔드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되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주로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 자, 그래서 위켄드를 출력해 본다면 리스트는 있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덧셈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숫자가 아닌데 네, 리스트에 덧셈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로 합칩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원소가 당연히 뒤에 나타나는 새로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령을 실행한 후에 위켄드를 출력해 보면 토 다음에 1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곱셈도 할 수 있어요. 곱셈이란 말은 여러 번 더하기를 하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토1 뒤에 토1, 토1 세 개를 더한 거니까 결과를 본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 in이라는 연산자. 자, 이 뒤에 리스트 이름을 적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원소가 이 리스트에 있어 확인을 하고, 현재 위에 있는 리스트에는 1이라는 문자열이 있죠. 그러니까 true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not in 이런 원소가 없어? 1 있잖아요. 그러니까 false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덧셈, 곱셈, in 연산자 할 수 있고요. 딜 연산자, delete의 딜이죠. 자, 페이지 리스트 이름 뒤에 인덱싱을 사용했다 그죠? 페이지 2는 여기네요. 그러니까 이 원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딜 적용한 후에 페이지를 출력해 보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22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겠고요. 다음 딜 다음에 리스트 이름을 썼어요. 자, 위에 것은 인덱싱을 통해서 원소 한 개를 없애는 거고, 여기는 페이지라는 리스트 이름만 있죠. 그래서 페이지 리스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 본다면 파이썬이 뭐야, 너 없앴잖아. 그래서 페이지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리스트는 파이썬 내장 함수에서 리스트를 인자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페이지라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었고, 랭 함수를 적용을 한다면 length, 길이. 그래서 페이지 리스트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4라고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슨 기능을 해주는 함수인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min이라는 내장 함수도 있어요.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내장 함수죠. 자, 페이지라고 적게 되면 페이지 리스트 안에서 가장 작은 값 179가 표시되겠고요. 함수 이름 max는 최대값, sum은 페이지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해줍니다. 1026이라고 나오겠고요. 그렇다면 이 페이지 리스트의 평균을 구하려면 average라는 함수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없어요. 별도의 함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이썬보다 더 똑똑한가요?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니까 합은 sum 내장 함수로, 길이는 랭 내장 함수로, 이거 두 개 이용하면 평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기능, 슬라이싱 기능입니다. 우리 파인애플 맛있는 거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이 파인애플을 싹둑싹둑 잘라서 각각의 슬라이스 팔잖아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싹둑싹둑 자르는 기능, 잘라서 파인애플 조각들이 나오죠. 슬라이싱 기능입니다. 자, 리스트에 있는 원소 중에 일부분만 사용하고 싶어. 또는 이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따로 나는 가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슬라이싱 기법이겠습니다. 자, 리스트 중에서 일부분만 가져오고 싶다면 우리가 리스트 이름 뒤에 인덱스 하나만 적어주게 되면 원소 한 개만 가져오는 거죠. 1이라서 한 개만이 아니고 2라고 적으면 인덱스가 2인 원소 한 개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대괄호 안에 무언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슬라이싱 하는 기법은 세 가지 값을 적어줌으로써 내가 가져오고 싶은 원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타트가 의미하는 것은 이 인덱스가 스타트인 곳부터 어디까지냐면 스탑까지가 아니라 스탑 이전까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스탑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부분을 가져오기는 하는데 전부 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일부분만 또 가져올 수 있어요. 덤성덤성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텝이라는 거죠. 우리가 발자국, 발을 움직일 때 한 발씩 조금씩 갈 수도 있지만 멀리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스텝만큼씩 인덱스를 이동을 시켜서 해당 원소를 가져오게 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스타트 인덱스인 원소를 가져왔는데 다음 거는 누구? 스텝만큼 이동해서, 그러니까 이전 인덱스에다가 스텝을 더한 만큼의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자, 예로 위크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2부터 5 전까지 1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 말은 위크 2 더하기 1하면 3되죠. 더하기 1하면 4되죠. 더하기 1하면 5되잖아요. 근데 여기 5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만 가져오는 슬라이싱 방법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타트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라고 했는데 애니메이션에 없네요. 스타트 이렇게요. 자, 여기를 생략하게 되면 처음부터를 의미하게 돼요. 다음 스탑도 생략할 수 있어요. 스타트인데 시작하는 값은 1인데 끝나는 곳은 아무것도 안 적는단 말이죠. 이러면 끝까지. 틀리다 그죠? 위에는 이전인데요. 생략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끝까지입니다. 무조건이야. 노래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텝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언제 생략하냐면 우리가 다음이란 말은 인덱스가 0이었다면 그 다음은 1이죠, 2죠, 3이죠. 스텝이 얼마씩 늘어나나요? 1씩 늘어나죠. 자, 스텝이 1일 때는 생략 가능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적어주면 어떤 부분을 잘라올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무엇이 생략되었다? 이 뒤에 스텝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결국 모든 원소를 가져오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슬라이싱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데이에는 지금 원소가 월화수목금토일 7개 요일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데이에서 일부분만 가져와 보시오. 0부터 3 전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러니까 0, 1, 2, 3 포함 아니다. 그죠? 그래서 월, 화, 수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시작 부분이 생략되면 처음부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은 인덱스가 0이잖아요. 3 전까지니까 0부터 3 전까지 스텝 1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와
똑같은 슬라이싱 결과가 얻어지겠고, 자, 다음 시작하는 스타트는 있는데 여기 스탑이 생략됐죠.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5부터 끝까지 토일이 추출이 되겠고, 자, 시작부터 끝까지 2씩 증가시켜 가며 이네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시작하는 값 여기서부터 월, 다음 스텝 2식이니까 1, 2, 수, 1, 2, 다음엔 금, 1, 2, 1. 다음에는 없죠. 1이 마지막이니까 월, 수, 금, 일 4개의 원소를 뽑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일단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물 먹을 때 정수기 물 먹잖아요. 그럼 정수기에게 냉수 주라 하면 찬물 나오고요. 온수 주라 하면 뜨거운 물 나오고, 요즘은 또 정수기가 얼음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커피 주라 하면 커피까지 나오는 정수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죠. 또 그리고 우리 핸드폰, 폰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카메라 기능도 되죠. 그 다음 음악 듣는 기능으로도 되죠. 진짜 중요한 기능, 전화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물건이 그 물건의 고유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파이썬에 있는 모든 데이터마다, 자료형마다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수기에게는 냉수 주라 하면 물이 나올 거예요. 찬물이. 근데 폰에게 냉수 주라 한다면 찬물 줄까요? 택도 없겠죠. 아니요. 근데 사실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항상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물 마시고 싶을 때 물 주라 하면 물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것처럼 이 데이터마다 갖고 있는, 자료형마다 갖고 있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런 메서드는 자신의 메서드만 쓸 수 있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리스트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 메서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점을 쓴 이유는 여기 있어요.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리스트 이름 뒤에 닷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메서드 이름을 적습니다. 자, 이 메서드는 그냥 함수라고도 해요.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내장 함수,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든 내장 함수처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라고도 합니다만, 굳이 특별한 자료형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구분을 한다면 메서드라고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것도 함수이기 때문에 메서드명 뒤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가 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해주잖아요. 메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서드가 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정해 줘야 돼요. 우리 정수기 보면 온수는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다. 온수든 냉수든 여기에 한 컵인지 아니면 반 컵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추가로 버튼을 눌러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마다, 메서드마다 인자의 개수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공부를 잘 해두어야만 원하는 코드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메서드로 인덱스란 메서드가 있어요. 이건 뒤에 나오는 이 인자가 있는 위치, 여기 보니까 한국이 EU1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 위치는 인덱스로 알려줍니다. 인덱스가 1이다. 그렇다면 EU1이라고 하면 얘가 결국 한국이라는 원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인덱스 메서드 같은 경우에 미국을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오류 발생합니다. 있는 것만 찾을 수 있겠죠. 없는 건 못 찾는 것 인덱스 함수입니다. 그리고 remove는 이 원소를 없애주라 이네요. 자, 여기 한국 없애줘 버리면 날리고 나면 남는 건 3개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없애줄 때요. 처음 한 개만 제거합니다. 여기는 한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한국이 또 있다. 뒤에 그러면 얘는 없애고요. 얘는 없애지 않습니다. 자, append는 뒤에 원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 지금 현재는 4개밖에 없으니까 지나갔어요. 여기 독일 아까 한국 없앴잖아요. 그죠? 그 뒤에 프랑스를 추가시켜주면 원소 4개인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또 카운트 영국이 몇 개 있어? 1개 있네요. 1 나오겠습니다. 다음 순서 좀 거꾸로 해줄래? 리버스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순서 거꾸로 나오고요. sorт 정렬 좀 해줄래? 오름차순이라서 가나다 순으로 바뀝니다. 나는 하파타 순으로 거꾸로 하고 싶다면 인자에다가 리버스 인자값을 true로 지정해주면 하파타 순으로 정렬돼서 표시가 되네요. 출력. 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원소, 즉 안에 많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원소가 몇 개든 간에 반복문 코드 길이는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원소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원소를 출력하고 싶어요. 첫 번째 원소 EU 찍어주라. 두 번째 거 찍어주라. 다음 EU2 찍어주라. EU3 찍어주라. 해서 4개의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소가 100개면요. 내가 지금 이 프린트 문장을 100번 적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코딩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for 반복문 배웠잖아요. 자, in 뒤에다가 리스트 이름을 적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반복하면서 EU의 원소를 순서대로 하나씩 nation 변수에 할당해 줍니다. 자, EU에는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결국은 4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반복을 할 때마다 첫 번째 원소가 nation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찍으면 프랑스 나오겠죠. 자, 돌아갔습니다. 쿡 찔렀을 때 또 원소가 있으니까 영국이 들어오겠죠. 영국이 출력되고요. 다음 돌아와서 이 리스트에서 또 원소 스위스 가져와서 찍겠죠. 돌아갔습니다. 독일 가져와서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또 돌아갔는데 다 툭툭 쿡쿡 찔렀을 때 지금 4개 다 나왔잖아요.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죠. 그래서 끝납니다. 자세한 설명은 참고합니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이 반복문의 정말 강력한 강점은 뭐냐면요. 원소 수가 어디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 나라 이름이 100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이름이 100개가 있다는 뜻이죠. 쿡 찌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개까지. 1000개 있으면 1000개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원소 수와 아무 상관없이 2개의 문장으로 반복이 되네요.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in 뒤에 우리 range 함수만 사용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range 뒤에 있는 값이 반복 횟수를 사실은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리스트를 이용하면 그냥 리스트에 있는 원소 개수만큼 반복해가 됩니다. 무조건 도장, 눈도장 찍어야 되고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려면 또 다른 반복문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직접 내가 원소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출력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초록색, 연두색 부분만 달라요. 0부터 3까지 변하잖아요. 사실은 4 이전까지죠. 이 4가 원소 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4번 반복하려면 range 4라고 적어주면요. 이 range 4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쿡쿡 찌를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한 개씩 여기가 아니고요. i로 할당해주죠. 0, 1, 2, 3 그래서 i를 찍으면 0, 1, 2, 3이 출력이 되고 다음번에는 갔을 때 꺼내올 게 없으니까 끝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력하고 싶은 건 0, 1, 2, 3이 아니고요. 프랑스, 영국, 스위스, 독일이라는 것으로 뭘 찍고 싶으냐면 EU0, EU1, EU3 원소를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나는 이 i가 지금 0, 1, 2, 3으로 변하는데 i를 찍고 싶은 게 아니라 EU i를 찍고 싶은 거죠. EU0, 프랑스 1, 2, 3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나는 일단 4번 반복하는 건 알겠어. 원소 수만큼요. 근데 이 안에 뭘 적어준다? 그렇죠. EU i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를 이용하면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게 다루진 않더라도 뒤에 코드에서 사용해 볼 거이기 때문에 꼭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 경우 나라 이름이 100개다? 1000개다? 어디만 고치면 될까요? 여기만 1000으로 바꿔주면 1000번 반복되겠죠. 즉 원소 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트와 아주 유사하지만 무언가 다른 튜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리스트처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도 있기 때문에 인덱싱, 슬라이싱이 가능하고요. 리스트에 적용했던 함수나 메서드도 거의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리스트와 다르게 자체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immutable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불변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튜플은 불변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소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변경하면 안 되는 값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될 데이터라면 리스트가 아닌 튜플에 저장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일은 우리 평생 월화수목금토일이지 월, 흑, 수 이상하다 그죠? 화요일이 허 이런 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자료를 저장해서 처리할 때 튜플을 이용합니다. 자, 튜플을 생성할 때는 리스트와 다르게 괄호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가장 큰 차이점이겠습니다. 또한 아예 괄호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게 튜플 만드는 방법. 자, 튜플을 만들었어요. 이거 지소봉투 용변말 염원 닫게대인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T1이라고 이름을 적어주니까 이렇게 너 튜플이지 라고 표시가 됐고요. 자, T2에는 괄호 없죠. 괄호를 생략해도 좋더라. 다음 원소가 한 개라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콤마를 꼭 적어줘야 돼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우리 리스트처럼 곱하기를 이용하면 000 3개가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이거 튜플인 것처럼 분명히 괄호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것과 다르게 콤마가 없죠. 그리고 곱하기 3을 했더니 결과를 봅니다. 얘는요, 그냥 문자열이고요. 위의 경우는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콤마가 없으면 우리 튜플은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문자열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조심만 하면 되겠어요. 근데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자, 덧셈 두 개의 튜플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있던 잊어버렸네요. 앞에 가보니까 T2가 0부터다. 양띠네요. 0부터니까 요것이 붙어져서 T라는 튜플이 이만큼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덧셈 리스트와 똑같죠? 자, 랭 함수 튜플의 개수 지소범토 용별만 12 12개 띠 이름이다. 그죠? 다음 카운트 함수 이 띠 안에 토가 있어요. 한 개 있죠. 다음 자, 애니메이션 돼서 설명을 좀 보여주고요. 다음 인덱스는 위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지소범토 인덱스 0, 1, 2, 3 그래서 3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모음 바월에 아, 에, 이, 오, 우 들어있게 튜플. 모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가 있는 튜플을 정의했고 바울 0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원소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슬라이싱 기법을 이용해서 0부터 4 전까지니까 0, 1, 2, 3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튜플이네. 왼쪽에 변수 두 개가 있으니까 차례대로 값이 하나씩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와 미, 범, 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튜플 괄호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결국 위의 값이 요에 위의 값이 미에 들어가서 두 개의 값이 교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안에는 복잡한 과정이 들어있거든요. 뭐 패킹, 언패킹. 그런데 이런 거 생략하고요. 튜플을 이용해서 각각 값을 집어넣음으로써 서로 교환할 수 있다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TTI T0에 마우스를 할당해 주시오잖아요. 자, TTI가 아니고 T0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 앞에 22번 슬라이드 가보면 T에 여기 있다. 그렇죠? 이게 T0 지잖아요. T0의 값을 얼마로 바꾸고 싶다? 0으로 바꾸고 싶은가 봐요. 마우스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좀 전에 튜플은 리스트와 정말 다른 점이 뭐다? 절대로 변경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에러 메시지를 파이썬이 뭐라고 했냐면 튜플 오브젝트는 서포트하지 않는다. 아이템 어사이먼트 할당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할당 못한다. 왜 할당한다는 말은 자꾸 띠띠래. T0 값이 마우스로 변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리스트에서 원소를 추가하는 append 메서드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튜플에도 append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bear라는 걸 여기 아니다. 좀 전에 띠, 지소범토 용변말, 연원 이런 거 있는 것에 bear 집어넣는다? 튜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 튜플은 절대로 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코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결과 화면을 보니까 1월 화수목금토 영어, 그리고 썬데이부터 새털같이 가벼운 세러데이까지 영어 이름이 출력되어 있고요. 몇 월까지의 총일 물었을 때 5 엔터라고 했더니 5월까지는 총 151일이 있어요 라고 출력해 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1월 화수목금토 D코에, 그리고 영어로 된 이름들은 DENG에 저장할 건데 1월 화수목금토 여러 개니까 튜플이나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요일 이름 영어나 한글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튜플에 저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총 1을 구하려면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의 마지막 일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될 건데 튜플에 저장할까 리스트에 저장할까 이겁니다. 2월요. 얘가 문제죠. 우리가 6년일 때는 2월이 며칠까지 있어요? 29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 내용에 따라서 연도가 6년이냐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이 29로 바뀔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리스트에 저장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자, 각자 자료가 저장되는 이름들은 이렇게 정하고요. 입력되는 몇 월까지? M월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총 151일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5월까지니까 데이즈 0부터 데이즈 4까지 합이면 되나요? 데이즈 0, 1, 2, 3, 4까지. 이렇게 실제 1월부터 5월까지의 일수를 다 더하면 151일이 생기겠죠. 자, 코드 작성해 봅시다. 튜플은 괄호로, 리스트는 사각 괄호로 이렇게 세 개의 자료를 저장해 두고요. 자, 우리 출력할 거 봐요. 한글 이름, 영어 이름, 한글 이름, 영어 이름, 한글 이름, 영어 이름 몇 번 반복해요? 7번 반복하죠. 1월 화수 목금 토. 그렇다면 7번 반복해야 되니까 7번 반복한다면 range 함수에 7 넣어서 사용해도 되죠. 하지만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 몇 개 있어? 세는 것보다 이 튜플의 원소 개수가 몇 개 있지? 무슨 함수? 내장 함수, length 함수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length 함수를 이용을 해서 dco라는 튜플엔 원소 몇 개 있어? 라고 이용하면 내가 굳이 셀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7번 반복을 시키는데, 자, 이렇게 출력하는 걸 7번 반복한다는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요, 인덱스가 0이죠? 여기는 인덱스가 1이죠? 2죠? 마지막인 인덱스가 6이겠지요. 각자 인덱스가 순서대로 0, 1, 2, 3, 4, 5, 6 변해야 되니까 우리 이 range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랭은 이 range 함수에는 쿡쿡 찌를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반복해서 쿡쿡 찌를 때마다 값을 순서대로 7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처음에 i에 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dco 0, deng 0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지요. 첫 번째 원소들. 다음 반복해서 이번에는 1이 i에 들어가면 dco 1, eng 1 찍으면 월먼이 출력되겠죠.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6일 때는 토 그리고 셋 이렇게 출력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반복을 갔을 때는 이 range 함수에서 가져올 값이 없잖아요. 6까지 다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올 값이 없으니까 for 끝내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몇 월까지의 총일을 원해요? 5 입력을 받는 것 인풋 받아서 문자 열이니까 정수로 변환한 값 m에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월까지 총 151일을
구해야 되는데 자, 몇 월까지? m월까지의 총 며칠? 자, %d 자리에 이 네모 부분 결과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은 어떤 값이에요? days 0부터 days m-1까지 합이다. 자, 5월까지, 지금 여기 5라고 했기 때문에 5월까지는 실제 이것이 1월, 2월, 3월, 4월, 5월의 마지막 일인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days 0이 1월 일수가 되고 days 5 빼기 1하면 4가 되죠. 이게 5월의 일수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포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 sum 함수가 있더라. 이것은 무언가를 더해 주는데 여기에 인자로 뭘 적어 주냐면 days 리스트의 우리 뭐 배웠어요? 슬라이싱 기법 배웠죠? 어디서 어디까지? 0 인덱스인 것부터 4일 때까지 0 인덱스인 것부터 4일 때까지는 5 전까지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0에서 5까지인데 만일 m 값으로 7을 입력하면 여기가 6이 돼야, 여기가 또 7이 돼야 되고요. 8이라고 입력하면 여기가 8이 돼야 되겠죠. m 값이랑 여기 들어가는 거랑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sum 슬라이싱 기법을 이용해서 days 0부터 days m 빼기 1까지의 원소를 뽑아온 리스트죠. 이 리스트의 합은 sum 함수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예제는 작지만 리스트, 튜플 아주 지적적인 좋은 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days라는 리스트를 코드 안에서 직접 저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1월은 며칠까지 있어? 2월은 며칠까지 있어? 입력을 받아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요건 깜짝 퀴즈 정답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많은 양의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적인 점은 인덱싱을 통해서 원소 한 개를 표현할 수 있더라. 그리고 슬라이싱을 통해서 일부분을 뽑아올 수 있더라. 덧셈과 곱셈을 통해서 동일한 리스트를 여러 번 붙이기, 덧셈을 통해서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리스트나 튜플을 앞뒤로 연결해서 새로운 리스트나 튜플을 만들 수도 있더라. 그리고 길이를 구해주는, 합계를 구해주는, 최대치를 구해주는, 최소치를 구해주는 내장함수 적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특정 원소의 값이 몇 번째 있지? 인덱스를 알려주는 메서드, 그리고 특정 값이 몇 개 있지 알려주는 카운트 메서드,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서 리스트나 튜플의 원소들을 차례대로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리스트는 사각괄로, 튜플은 괄호, 그리고 age 리스트의 길이, 그리고 age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i인 원소를 참조하는 인덱싱, 그리고 반복문에서 인 뒤에 리스트나 튜플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원소들을 하나씩 가져오면 원소 개수만큼 반복을 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이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었다? 리스트는 append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요. 23이라는 원소를 여기 뒤에 추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weekend는 튜플이죠, 지금. 튜플은 뒤에다가 금을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튜플의 가장 큰 특징은 튜플은 절대로 자체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 변경이 안 되어야 되는 자료들을 모아두었을 때는 튜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죠. 스스로 퀴즈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